그런 분들을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거짓말 아니죠. 그 일당으로도 그렇게 돈을 받는데 본인 현장에서 일을 또 하면 그 현장에서 남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0만 원, 1,200만 원 노력 여하에 따라 버는 거 가능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너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물이야. 너의 작은 일상이 빛나고 있어 누군가. 안녕하세요,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근로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요한 직장 하루 일과 장단점, 급여,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현장 근로직은 말 그대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손과 몸으로 일을 하는 직업군으로 건설, 제조, 설비, 전기, 용접, 조선, 물류, 공공시설 관리 등 이제 생산과 유지, 보수, 설치, 시공 등의 실제 작업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고 체력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죠. 현장 근로직은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숙련도, 그 일에 대한 완성도. 이게 일반 기술자들이 준기공이라고 하죠. 준기공 분들이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분야에 같은 이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땐 미비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숙련도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 현장 소장님과 현장 발주처에 있는 이제 감독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기술자가 했다, 깔끔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한 숙련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건 단순 노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술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업 준비를 하고 안전 장구를 챙기고 짐을 들고, 누구나 짐은 들 수 있지만 그 짐을 드는 것도 기술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노하우가 있어요. 요령이라고 하지. 요령이 있지 않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꼼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직종도 그냥 단순히 무식해서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 이제 짐을 들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더 효율적으로 많이 힘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통해서 얻어낸 요령을 가지고 이제 작업에 임합니다. 대표적인 현장직은 철근공, 목공, 콘크리트공, 전기, 설비, 배관, 유리, 창호, 타일, 바닥 등 많은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목수, 타일, 필름.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일반인들이 봤을 땐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쪽으로 구분을 이제 하시죠. 재밌는 거는 이게 현장직 노가다 같은 경우는 이게 쟁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유리를 낀다, 유리쟁이. 창호를 시공한다, 창호쟁이. 미장쟁이, 타일쟁이. 약간 다 이렇게 장난꾸러기들 같죠? 소금쟁이는 없습니다. 제 주로 작업 시간, 하루 일과는 이게 팀 그리고 공정마다도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거의 한 6시쯤 출근을 하고 퇴근 한 4시 반,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시쯤에 만나서 작업 준비하고, 현장에서는 한 7시 반에서 8시쯤 작업을 시작하고 11시 반쯤 식사를 합니다.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 식사 시간이 늦춰지고 뭐 빨라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1시 반에 식사를 하시고 퇴근은 뭐 현장은 특히 그 현장직은 야르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퇴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은 4시 반에서 5시 그쯤 다 퇴근을 하시죠, 거의. 현장 근로직은 요즘에 청소 잡부, 그 인력소에서 나간 잡부로 가면 저렴한 인건비가 16만 원을 알고 있고, 그리고 17, 18만 원, 꼼빵은 뭐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진입할 수 있는데 하루 일당이 셉니다. 일단 18만 원만 계산을 해도 거의 18만 원 20일만 일해도 360. 뭐 20만 원이면 400. 금액이 크죠. 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웬만한 기업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250, 300 받아간다. 근데 그렇게 받아가려면 공부를 많이 그래도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단순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직은 그냥 체력이 좀 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자격 요건은 충족한다. 급여 같은 경우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해서 이제 요즘 사회초년생 연봉이 한 3,000에서 3,500 그 정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처음 현장 근로직에게 진입을 하면 일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일당으로 받으면은 기본 요즘에 1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종직을 나가면 16만 원부터 스타트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17만 원부터 스타트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좀 일당이 좀 쌀 수가 있어요. 근데 열정 페이는 아니고 최소한 일용직 급여만큼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일용직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공정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공정은 이제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거의 없고 최소한 그 일용직 그 인력소에서 나가는 금액만큼은 챙겨준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일단 낮지만 급여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따라 다른데 초보는 16만 원에서 18만 원, 기공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팀장급, 현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팀장급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뭐 어떤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책임감이 따르죠. 금액이 커질수록. 제 주변에도 그 현장을 관리하고 연장을 가지고 가서 작업을 이제 하는 엔지니어분들은 하루 근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특급 목수분들, 인테리어의 기초는 목수기 때문에 특급 목수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연장이나 공구를 다 가져오고 맡아서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거짓말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목수분들은 일당으로도 그렇게 돈을 받는데 본인 현장에서 일을 또 하면 그 현장에서 남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0만 원, 1,200만 원 노력 여하에 따라 버는 거 가능합니다. 유리도 마찬가지로 유리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본인 현장이 나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프리랜서들한테 지원을 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본인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일이 없을 때는 일당을 가고, 그럼 일당 일이 아닌 이제 본인 일을 또 하면서 그 돈을 벌고, 한 달에 월 1000 버는 거 솔직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점은 페이가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제 일당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 스케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내가 해외여행 한 달 정도 가고 싶다. 그럼 해외여행 한 달 정도 갔다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직장처럼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좀 다를 수 있어. 팀장님들은. 근데 그냥 일반 이제 엔지니어들은 내 스케줄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 비해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 날이 있다. 뭐 직장인은 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거의 이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현장 일은 그날 할 일이 끝나면 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틈새 시장을 약간 공략해서 좀 쉴 수 있다. 진입장벽에 비해서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할 근성만 있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 보장되게 벌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도 좀 명확한데 단점도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전날에 늦게까지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좋지만 현장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되게 많이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길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할 때는 내 시간을 갖기가 그게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된다. 체력 관리, 그러니까 제가 체력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체력이 안 되면 저녁에 아이들이랑 놀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현장 가서는 80kg, 100kg짜리 유리를 들지만 당장 집에 있는 20kg도 안 되는 딸내미를 안아주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체력을 다 소모를 하고 집에 가면 이제 긴장이 풀려버리는 것 같아요. 항상 반성합니다. 여보, 미안해. 좀 위험 요소가 많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존재하고, 고중약물을 다루는 이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랑 무릎, 고질병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고, 갑자기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될 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미래 전망. 그러니까 이 직업분들의 미래 전망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현장 일을 하는 젊은 기술자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장에만 가도 거의 진짜 젊어야 40대. 저 완전 연계고, 한 이제 40대 중반에서 60대, 70대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장에 들어와서 그 젊은 친구들이 기술을 배운다면 체력도 되고 힘도 좋고 일머리도 있고, 그 정도 조건만 있다면 뭐 충분히 빨리 배워서 일당을 빨리 받아갈 수 있고,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급여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완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을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정페이, 아, 힘들어.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나한테만 이거 시키는 거 아닌가? 난 언제 배우지?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처신을 제대로 하고, 자세가 돼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도 배워야지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술 배우는 데 있어서 팀장분들이나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짜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빨리 가르쳐 주고 빨리 배우면 일당도 빨리 오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로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진짜 좋은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라고. 유튜브에서도 그 현장 관련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진짜 빠르게 기술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준기공을 일단 완전 초짜에서 중기공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한 2년에서 3년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1년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만큼.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실리콘을 쏠 때, 그러니까 실리콘 정도, 그 무창문 실리콘 정도 얇은 거를 쏠 수 있으면, 그리고 유리 취급을 좀 하면 저희 분야에서는 준기공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실리콘을 일단 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리콘을 그리고 연습을 집에 있는 창문을 떼가지고 실리콘을 긁고 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이제 실리콘 쏘면 형님들 옆에서 실리콘을 따주다가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이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쁨을 받기 시작하면 야 영준아 와가지고 실리콘 좀 한번 쏴봐라. 맛 좀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집에서 연습을 좀 했잖아요. 그 맛을 보여줄 때 제대로 된 이제 실링을 보여주면 다음 현장에서는 그래 너가 누수는 없게 너가 빵꾸는 나지 않게 실리콘을 쏘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저한테 실리콘을 쏘라고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처음 기술자들이 쏠 때는 한 3-4장 쏠 때 한 장을 쏘더라도 누수 없게 깔끔하게 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쏘다 보면 실리콘이 쏴야 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받아야지 현장에서 실리콘을 쏴야 느는데 그 기회를 받기까지는 내가 연습해야 된다 혼자. 점심시간에 남들 쉴 때 같이 쉬면 돼? 같이 안 쉬고 이제 혼자 나와서 실리콘 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내일이 다 끝나도 기술자들 옆에서 일하는 거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보고 이제 말동무도 좀 해주면서 이 어떻게 실리콘을 쏘는지, 그러니까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은 어떻게 꺾는지, 어느 정도 두께로 쏘는지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 실리콘을 쏘게 되고 나중에 되니까 준기공이 되더라고요. 현장 근로직 진입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일단 인력소에 나가보는 것 같아요. 인력소에 나가서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른 공정들도 보고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해야지 일이 안전한지 한두 달 정도 인력소를 꾸준히 다니면서 몸에 그 패턴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인력을 다니면서 만난 팀들 중에 혹시 좋은 팀이 있으면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업 전문 학교로 목공, 타일, 필름 등 기술을 가르쳐주는 직업 전문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 다음에 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현장 기공들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상에 희망을 전해요. 작은 순간도 소중해. 함께하는 이 길 위에서 행복을 노래해. 우리 지극히 평범한 너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물이야. 너의 작은 일상이 빛나고 있어. 누군가에겐 따뜻한 빛이야.